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공부하기가 쉬워. 그렇게 어려워. 이를 완벽하게 채워야 되니까 1분 동안에 내가 본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어디서 봤어? 봅시다. 우리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도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정법 과거 혹은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것처럼 그 형태 그대로 보시고 형태 확인하셨으면 그대로 해석만 할지 아시면 됩니다. 이해가신가요?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기본적인 형태 if가 나오고요. 주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눈에 딱 보여요. wha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what. 그죠? what 나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should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정법 미래입니다. 그리고 가정법 미래인지 확인했으면 그렇게 해석만 하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이야? 얘도 미래고 얘도 미래인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what를 쓰는 경우에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일 때 우리는 뭘 써준다? what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리고 should는 언제 쓰냐면 should를 그냥 혹시 동사 원형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죠? 그래도 실현 불가능한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그래서 일말의 희망은 있어. 이 정도. 그래서 하면 만약에 미래에 그래서 항상 미래에 해석할 때 만약 미래에 이 말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만약 미래에 주어가 동사 한다면 미래에 주어가 혹시 동사 원형 한다면 주어가 동사 원형 할 텐데 주어가 동사 원형 할 텐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예문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if 나왔죠? 주어 나오고 보니까 were to 이렇게 나왔죠. 실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지구가 stop spinning 도는 걸 멈춘다면 도는 거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도는 걸 멈춘다면 실현 불가능. 됐죠? What would happen to us?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무슨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됐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를 더 많이 뭐가 더 있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고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거네. what 쓰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밑에 봅시다. if 나오고 주어 should 나왔네. 혹시 이렇게 혹시 됐어요? 혹시 주어가 그가 win the lottery 뭐다?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것도 조차도 어쩐다고? 실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혹시라도 당첨이 된다면 그런다면 어쩐다 그는 뭐 할 수 있을 텐데 그의 재정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됐어요?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재정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저번 시간에 예전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정법 현재 하고 조건문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우리 제대로 된 앞에가 3인칭 단수 주어요. 3인칭 단수 주어인데 동사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이는 경우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잖아. 당연히 3인칭 단수면 일반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여주는 게 정상인 상황이야. 근데 그걸 붙여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없는 상황이라고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쩐다?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됐죠?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뭘 했어? 동사 위를 쓰거나 무슨 동사? 현재 동사. 여기서 말하는 현재 동사는 시제에 맞춰서 쓰는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s나 es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동사들.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뭐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우리는 이렇게 썼다고. will뿐만 아니고 can도 마찬가지죠. 이걸 이렇게 쓸게요. 조동사의 현재형. 조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경우에는 어쩐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더라. 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더라.
됐나요? 됐어. 좋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뭐다? 대신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경우에는 주로 어쩐다? 실현 가능성이 있더라, 없더라?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됐어? 가정법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주어, were-to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조동사에 아예 과거형을 쓴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래도 혹시라도 거의 그래도 실현 불가능성이 그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진짜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된다고요. 근데 진짜 일말의 1%의 확률로 그죠? 1%의 확률로 당첨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조동사의 현재형도 갖다 쓸 수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혹시라도 가정법 미래야. 혹시라도. 근데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 근데 그 확률에 0에 가까운 확률을 잡아버렸어. 그래갖고 당첨이 돼버렸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재정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캔을 쓴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could를 썼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쓰는 글이에요. 좀 어렵죠? 그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태를 보고 가정법 과거네, 가정법 과거 완료네, 가정법 미래네 정확하게 해석하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해석해서 문제 잘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좀 더 많은 문제는 자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